네, 안녕하세요. 롯데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화재 모빌리티 뮤지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포니2를 복원을 해서 그 복원을 기념하는 어떤 발표회 행사를 마련했다고 해서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됐고요. 메인 행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복원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지금 이제 자유롭게 관람을 한 순서여서 보러 왔고, 이제 오늘 주인공은 이 포니 시리즈 중에 가운데 있는 포니2입니다. 포니1과 포니 웨건 다 복원 행사를 따로 했었고, 포니2는 포니1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1982년에 데뷔를 했고 이 모델을 복원하는데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완성이 돼서 저희 눈앞에 서 있고요. 1439cc 직류 4기통 엔진이고 최고 출력이 92마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니1은 1238cc에 80마력으로 출발을 했는데 1세대에 비교하면 힘이 더 커졌죠. 그리고 1세대랑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비교하면 부분 변경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외부 패널 중에 똑같은 게 거의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안팎을 둘러보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제 첫 직장입니다. 자동차 생활, 저희 친정인데 거기서 나온 책이에요. 국산차 계보라는 책인데 사실 이 뮤지엄 올 때 이 책 갖고 오면 되게 좋은 게 요 한 권에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국산차 옛날 차들 설명이 다 있습니다. 오늘도 참고하려고 들고 왔는데 포니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니1에 대한 얘기는 다음번에 한번 다시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좀 포니2에 포커스를 맞출게요. 포니1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유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고유 모델과 자체 100% 개발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고유 모델을 만든 이유는 당시에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정재용 회장이 당시에 이 차를 많이 팔려면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을 하려면 우리 고유 모델이 없으면 수출을 못 한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는 67년에 창업한 다음에 포드차 코티나를 갖고 와서 뭐 조립 생산하고 이런 시절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내게 아니다 보니까 마음대로 해외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서름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원래 포드와 조금 더 협력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불발이 되면서 갑자기 정재용 회장이 아니다, 우리가 그냥 독자 모델을 개발하자. 그래서 사내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회사 갖고 있는 돈, 자본금 규모가 한 17억 원인데 당시 환율로 신차 개발하는데 한 300억, 400억이 들었으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시도하기 힘들었는데 어쨌든 회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포니1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국산 고유 모델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포니1과 2는 파워트레인과 밑에 플랫폼은 미쓰비시 랜서 플랫폼을 이용을 했고, 엔진은 미쓰비시가 석유파동 이후에 연료 소비를 좀 줄이게 개선을 해서 개발한 세턴 엔진을 싣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포니2가 훨씬 더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포니1 디자인 차 오리지널리티가 대단한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고, 하지만 또 포니2도 나름대로 이 시대에 맞는 굉장히 각지고 정돈된 스타일로 지금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아주 반듯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부품들을 최대한 원래 제품 부품을 활용을 했지만, 이를테면 이런 헤드램프 커버 같은 경우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여기는 이제 현대자동차에 좀 협조를 얻어서 서플라이어를 통해서 기증을 받아서 복원을 했고요. 나머지는 놀랍게도 거의 다 오리지널 부품입니다. 진짜 딱 보게 되면은 갓 전시장에서 출고한 차와 정말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아요. 이런 게 참 이 올드카 복원한 차를 보는 즐거움인 것 같고, 이게 전시관 안에 있을 때랑 밖에 있을 때랑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이 야외에 서 있으니까 정말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실제로 당장 달릴 수도 있는 차고요. 패스트백 해치백 스타일인 거는 포니1과 동일합니다. 근데 옆에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윈도우 그래픽이 달라요. 부분 변경 때 보통은 철판 금형 손 안 대고 플라스틱 금형 손대는 정도에서 바꾸는데 얘는 완전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때 역시 사내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부분 변경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하지만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 바꿔야 바꾼 것 같을 것이다.
그래서 포니 1 때 이미 출시를 1975년에 했고 76년부터 일반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기 시작했는데 76년에 바로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 10대 중에 4대가 포니 1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인 판매량을 갖고 있었고 포니 2로 이어져서 포니 1과 2를 합쳐서 우리나라에서 누적 한 60만 대 이상, 66만 대 정도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규모를 생각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비중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80년대 우리나라 영화 보게 되면은 이 도로를 달리는 차들 보면 택시가 그냥 죄다 다 폰이었습니다. 1이든 2든 섞여 있었죠. 브리타를 종종 보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많은 점유를 갖고 있었고 그만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부모님 세대 또는 뭐 증조부 세대에서 한 번쯤은 인연이 있었던 독일 국민에게 비틀 이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포니2 실내인데요. 와, 저도 이 포니2가 판매를 시작했을 때쯤에는 초등학생이어서 당시에 뭐 운전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앞좌석은 정말 등 뒤에서 바라보는 정도로만 접했죠. 와, 지금 오랜만에 보니까 일단은 이 운전대가 너무나 클래식합니다. 이렇게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부분 핸들 커버라고 하죠. 이렇게 두툼하게 씌워서 하니까는 원래 림이 이랬었나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무슨 30년대 벤츠 클래식카처럼 너무나 클래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굉장히 날씬하고 슬림합니다. 스티어링 휠도 뭐 에어백 유닛이 없으니까 안으로 날렵하게 곡면을 그리고 들어가고 있고 이 계기판 이런 것들은 지금 봐도 시인성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엔진 회전수는 뜨지 않네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차가 옵션이 거의 다 없는 상태의 차라고 들었습니다. 이를 속칭 깡통차죠. 그래서 이 타코미터 부분은 그냥 눈끝만 있고 실제 바늘은 없고 왼쪽에 속도계만 있는데 지금 이 누적 거리계가 91,025km인데 이게 91,000인지 한 바퀴를 다시 돌아가고 몇십만 9만인지 몇십 9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태고 여기에는 송풍구 옛날에 요게 잘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다뤄야 되고 이 차는 더 조심스럽네요.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들어가는 오디오 유닛이 있고 이게 오리지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예전에 시가잭 필수였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재떨이가 있고 그리고 아까 김프로님 설명 들어보니까 여기는 원래 전자식에 들어간 자리인데 이 차는 옵션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막혀 있고 이 너무 귀엽죠. 이 송풍구 하나 둘 셋 넷 4단까지 있고요. 1, 2, 3, 3단까지 있네요. 오프 1, 2, 3 그리고 이거는 리서큘 아마 내기순환 모드인지 뭐 그걸 결정하는 것 같고 이거 좀 뻑뻑한데 내려다 부러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에어컨 스위치가 있는데 아까 듣기로는 이 차 에어컨 옵션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그 먹통인 스위치로 눌러지진 않습니다. 이걸로 이제 에어컨을 키지 않는 상태에서 엔진의 뜨거운 열기를 어느 정도 섞을지만 결정을 해주는 그 정도고 페달은 글쎄요 클러치 엄청 가벼워요. 클러치 엄청 가볍고 브레이크 페달과 클러치 페달이 거의 똑같은 모양입니다. 요즘 이제 자동 변속기 모델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페달이 크잖아요. 그리고 기어 레버가 이게 4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이렇게 지금 비닐로 씌워놨는데 이게 오리지널인지는 보건팀에서도 확인이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밑에는 거의 뭐 그냥 그 흡음재 정도만 발라져 있고 아주 심플합니다. 디자인 심플하고 여기는 이렇게 글러브박스 카세트 테이프도 하나 들었네요. 여기다 넣어놓으셨나 보다. 인기가요 스페셜 예전에 강남역 가면 많이 팔았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이 도어 트림 보세요. 완전히 그냥 평면이잖아요. 평면에 필요한 것만 돌출된 형태. 그리고 그 윈도우 하단에 크롬 몰딩 저런 것들도 전부 다 오리지널 부품 그대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이드 미러는 앞에 팬더 쪽에 2개가 붙어 있고요. 뒷좌석도 앉아봐야지. 보통 택시를 타면 뒷좌석에 많이 탔었거든요. 아우 좁았네. 요즘 차와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작은 차죠. 그리고 옛날에 차 타면 택시 타면 항상 기억났던 게 이 부분. 이 휠하우스가 이쪽에 튀어나와갖고 이게 둥글게 있던 부분이 그리고 주행하다 보면 이쪽이 좀 뜨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옆에 포니 웨건도 있고
저기 포니 원도 있는데 아마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 통해서 보시면은 차이점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부분 변경치고는 참 굉장히 많이 바꿨다 이런 생각이 들고, 포니 2는 이렇게 나온 이후에 이제 캐나다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2.5마일 범퍼라고 안전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2.5마일로 충격을 해도 차체에 손상이 없게끔 이렇게 자바라 같은 주름이 드는 플라스틱 범퍼를 달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모델이 캐나다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캐나다 수출 이듬해 캐나다 수입차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현대차가 캐나다 브로몽에 공장을 짓고 또 소나타랑 엑셀을 수출하는데 좀 동기부여가 됐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근데 결국 브로몽 공장 안 돼갖고 닫았게, 지금 이제 오늘 행사에는 뭐 우리 미디어나 인플루언서도 있지만 이 포니 동호회 분들이 오셔갖고 아까 이제 같이 주행도 하고 하셨는데 오셔서 같이 차들도 둘러보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결과물이 너무 멋있게 시간 여행 온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청취자들한테 소개 좀 해주시죠. 본인 소개. 예.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모빌리티 뮤지엄에서 보건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김웅서 프로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새 차 같아요. 이게 그럼 뭐 1982년형, 네, 맞습니다. 82년형 네. 포니2 출고했을 때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했다. 예.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네. 아까 이제 그 발표 때 말씀하셨지만 네. 2021년부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 2024년이고 네, 네. 한 물리적으로 3년 정도 네. 시간이 들었는데 네, 네,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 얼마 전에도요. 네네. 뭐 유튜브 채널에 네네. 하는 데에서 2달 만에 복원했다라는 얘기를 저희 네네. 위에분이 말씀하시고 저희한테 너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네. 다 완전 복원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네네.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단순 비교를 드리면 이 네. 엔진룸하고 이 네. 엔진룸 아마 열어보시면 네네.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느냐, 네, 거기에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 포니 1 할 때보다 네. 포니 2 때 조금 더 작업 범위가 더 넓고 넓어졌어요. 또 깊이도 깊게 네. 하셨고, 네, 네. 예. 어떤 그 내부적으로 좀 더 욕심 예. 때문에 기준을 높여서 하신 예, 예. 그리고 요 차 지금 이 결과물이잖아요. 네. 이 중에 원래 오리지널 부품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나요? 아니면 뭐 대표적인 걸 좀 이건 진짜 없어갖고 만들었다. 네, 일단 그 웬만한 부품들은 오리지널입니다. 특히 엔진 쪽은 거의 그렇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이거 라이트 렌즈, 네네. 네, 라이트 렌즈가 하나가 깨져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라이트 어셈블리를 뭐 구하려다가 못 구했고요. 요거는 그 현대자동차 쪽 그 통해서 아무튼 협력업체에서 기증받아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도 네네. 여기. 예, 이 고무 재질은 특히 네. 이게 오래되면 그 경화돼가지고 그렇죠. 못 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요거는 제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작하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 하시는 김에 좀 더 만들어 놓지 않으세요? 보통 금형은 예, 있으니까. 이제 이게 금형이라는 게요. 대량 생산할 목적으로 금속 금형을 만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더 올라가서 그렇게 못 하고요. 네네. 저희는 실리콘 몰드로 만들었는데요. 그 설계를 해서 그 설계치를 가지고 목형을 만드는데 네네. 그 목형은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그 플라스틱 가지고 실리콘 몰드를 만드는데 그 업체 쪽에서 당연히 했고요. 한 10개나 15개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네. 치수를 유지하는 내부 네네네. 한계가. 근데 진짜 다 너무 새 거 같아갖고 이게 오리지널 부품이라는 게 좀 믿겨지지 않을 정도예요. 이런 것도 다 그러면은 원래 요거는 오리지널 부품이고요. 네네. 요거는 2000년대를 넘어서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모비스 이름으로 나와가지고요. 신기하게 어떻게 이런 게 있어서 스페어용으로. 네, 그래서 이거는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고 좀 여러 개 사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딱 복원하고 이제 끝하고 시동 걸어볼 때 되게 긴장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엔진 잘못됐으면 어떡하나. 이게 이제 네. 저희도 일정에 맞춰서 이제 하다 보니까요. 네네. 발표의 날은 잡아놨는데 그 안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지니까 네네. 좀 부담은 되더라고요. 그럼 김프로님께서는 네. 우리 삼성화재 모빌리티 뮤지엄에 교통박물관 시절부터 계셨던 거예요?
있었습니다. 아. 저는 이제 15년 차. 15년 차. 네. 여기 오신 다음에 그러면은 그 이후에 했던 여러 복원 작업에 다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요. 예, 저는 포니 외건부터 참여를 했고요. 그 전에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예, 복원 업무에 제가 참여한 거는 한 5, 6년 정도 밖에는 안 됐습니다. 복원 일을 하려면은 네.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일반 뭐 학생들 네. 중에도 예, 하고 어떤 싶어하는 학생이,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네. 질문 사전 질문에 누가 써놨었다고. 네네. 근데 그 제가 다 어떻게 했냐면 네. 이게 꼭 복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그 3개 조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네. 판금, 도장, 그다음에 엔진 셰시. 제가 이제 엔진 전기 셰시 쪽을 이제 맡았던 거고요. 판금 도장이 있는데 그 바깥에 어떤 정비하는 그런 구분도 이 정도로 거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하나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 꼭 여기서 복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렇죠. 인정받고 네,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처우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탑승을 했습니다. 탑승을 했고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네, 시동이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걸렸고, 자 여기 한번 비춰줘 보세요. 이게 1, 2, 3, 4단인데 저도 지금 감이 좀 없어요. 이렇게 하면 후진이고 아마 그냥 센터에서 앞으로 밀면 1단인 것 같은데 2단은 들어가고 이게 1단이겠지? 한번 가볼게요. 거의 끝까지 뛰어야 차가 나가는구나. 돌아갈까요? 한번 뺄까? 예, 빼는 게 네, 당연히 파워 어시스트 없고요. 아이고. 이런 느낌이구나. 아니 그냥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아주 옛날 차라는 느낌 안 들고, 확실히 차가 가벼우니까, 옛날 차들이 가벼우니까 이게 92마력, 요즘 기준으로 92마력 너무 약소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이 딸리는 엔진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네. 그리고 차도 조그맣고 경쾌하고, 지금 이제 2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속도를 낼 수 없는 구간이라 2단으로 거의 커버가 될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동경의 시선으로 보던 자동차 자가용을, 오, 쌩쌩합니다. 브레이크는 엄청 밀리는데요. 이거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늦게 밟았다가 안 될 것 같고,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 브레이크 어떤 부품의 기능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요즘 기준과 옛날 기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네요. 제가 그 중국 출장 가서 90년대 중반 폭스바겐 산타나 신차로 택시로 쓰이는 걸 보면서 너무나 부러워했는데, 그런 차를 신차로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당시 83년의 모습을 그대로 새 차처럼 만든 차를 운전을 해보니까 조금 대리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 다마스 단종될 때 정말 사고 싶었거든요. 속도가 저속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1단으로 커버하는 그 범위가 넓네요. 기어 단수가 4단밖에 안 되다 보니까는 이 차를 몰고 한적한 해안도로를 창문을 열고 달리고 싶네요. 에어컨이 없으니까 여름엔 안 될 것 같고, 가을 이후 지금 계절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젊은 세대가 또 이 차를 보는 느낌은 많이 다를 거예요. 우리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김기용 기자를 포함해서. 그래도 저는 어쨌든 기억이랑 좀 연관이, 맥락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없는 입장에서는 그냥 정말 어디 카탈로그나 잡지에서 보던 올드카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포니2는 정말 흔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는 너무나 흔하게 길에 넘쳐나는 게 포니2 택시였는데, 세상에 그 차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과 과정이 필요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네, 저는 오늘 한 반나절 동안
짧은 시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늘 포니2 관련 행사는 마쳤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오늘 행사를 위해서 약간 찬조 출연격으로 1978년부터 가장 최근 게 1993년까지 주요 국산차들을 세워놨습니다. 아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차종인지 딱 보고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영상으로 공개는 못하지만 아까 잠깐 수장고도 둘러봤는데 삼성화재 모빌리티 뮤지엄은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차종들을 현재 보존하고 있고 또 새롭게 복원을 진행 중인 차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문화의 아직도 불모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이런 뮤지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짧게나마 시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 현대차 관계자분들도 좀 오셨는데 현대차가 실은 더 먼저 복원을 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은 현대차에서도 뮤지엄이나 기존에 갖고 있던 차들에 대한 생산차에 대한 복원 관련한 논의가 있다고 하니까 또 머지않은 미래에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기대를 품게 만들고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시간 여행을 마치고 다시 현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